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제목 일본이 주제 모르고 중국에 군사적 도발하는 현재 상황. 미국 미사일 일본 배치까지. 안 그래도 빡친 중국 보란듯이 일본 탈탈 털듯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카쿠 열도.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죠. 물론 중국 입장에선 일본만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 센카쿠 12 또한 우리나라의 독도, 그리고 러시아의 쿠릴 열도와 같이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관계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일본 얘들은 진짜 영토로 안 껴있는 데가 없네요. 활용 취합니다. 각설하고 일본이 중국과 해결되지 않으니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막무가내로 현재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장 경비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인 NHK 방송은 일본 경찰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미 주변을 소화하기 위해서 무장 경비 병력을 오키나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독도 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이런 행위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약 2주 정도 전에 기존의 독도 훈련 이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은 바뀌고 실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소 미아 종류 후라는 점은 일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죠. 또한 이번 훈련에는 특전사 및 우리나라 이지스함까지 최초로 투입되어서 그 규모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일본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31일 우리나라 의원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과 함께 독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항의를 하죠. 이 일의 한 부분이 문제예요. 그리고 어제 혹하다. 의원인가 방사능 먹은 원숭이가 전쟁으로 독도를 뺏어 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국제적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에서 행하는 독도 훈련과 독도 수비대 배치는 엄청나게 맹비남과 전쟁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 잘못되었다는 우리나라처럼 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던 겁니다. 일본의 논리는 그래서 구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억지주장이란 거죠. 결국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무장 경비를 대치하려는 점은 일본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내로남불 행동을 하고 있단 겁니다. 현재 이 센카쿠 열도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충돌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독도보다 더 핫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어제 오전에 도중국해 경선 내척이 센카쿠 주변 시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만 이렇게 센카쿠 주변으로 중국해 경선이 동계 횟수적으로 20번이 넘습니다. 24회에서 25회라고 알고 있는데 횟수만 딱 보면 중국이 일본에게
사실상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일본 이건 이네 땅 아니다. 우린 인정 안 한다. 라카라라고. 저런 압박 전술을 중국은 펼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아주 날이 제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죠. 특히 센카쿠 열도 때문에 중국에게 일본이 한 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사건이 없는데요. 당시 일본이 정말 뒤집혔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현재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당시 일본 입장에서 중국 외에는 그렇다 할 만한 히토류 수입처가 어떤 상황이었고 이 히토류가 수입이 안 되면 당시 일본 전자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정말 중국의 공격은 당시에 정말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에 바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히토류를 다시 수입하면서 본인들의 기술 개발을 통해 추후에 이런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 그나마 중국과 일본이 요 몇 년 사이 관계를 좀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주면서 내년에 시즌 핑이 방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만약 센카쿠 열도에서 이런 식으로 군사적 충돌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언론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본 국민들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를 일본이 등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고 일본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가 동북아시아 붙어있는 강대국 세 나라 중에 두 나라를 이미 등졌기 때문에 중국까지 등지게 되면 아베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해 비판이 이렇게 되거든요. 또한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먹고 사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과 굳이 일본이 등져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좀 소개해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인풋 탈퇴에 이어서 뉴스타트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안보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이 부분을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도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전범국이라는 꼬리를 절대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제목처럼 현재 미국의 저런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정말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전혀 사정이 다르게 자의적으로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되질 않습니다. 공격형 비포 1이죠. 평화헌법 때문인데 바로 일본 아베는 이 평화헌법을 개헌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쟁 국가가 되기 위해서 또 하지만 여기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일본이 전쟁 국가로 다시 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하면 치를 떨고 있고 한판 하자면 지금도 한판 할 기세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역사를 겪기도 했고 현재 또 영토 문제 쿠릴 열도와 센고쿠 열도죠.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일본은
자의적 미사일 배치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또한 일본이 정범국인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평화헌법 개정을 쉽게 놔두지는 그냥 않을 거라는 점.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동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확장으로 인한 미국의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일본은 전쟁 국가만 들지 말고 우리 발밑에 두기 위해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 잘하고 미국이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야 일본 너희 어차피 미사일 배치 돈이 내 맘대로 못하잖아. 그리고 너흰 전범국이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너희 일본을 예주시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자. 너 지금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걱정되지. 영토 문제도 지금 많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정범국이고 미사일 배치도 못하니까 우리 미국이 보호해줄게. 미사일 놓아줄게. 너희 지금 지소미아도 종료된 상태에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도 없고 믿을 건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한국이 중국과 편 먹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 지금 한국한테 지소매와 협정 종료한 것 잘하고 있다. 고 칭찬하고 있잖아 라고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현재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성격이 강한 상황인데 미국 트럼프까지 사업가 기지를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을 경제야 군사적으로도 바라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 관계라는 게 한 명이 너무 세면 또 한 명이 좀 닫아주고 그 받아준 걸 바탕으로 협상으로 내세워서 또 성격이 강한 쪽이 한 번 더 양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너무 셉니다. 여하튼 미사일 배치 문제에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지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배치가 일본에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정말 엄청난 경제 보복을 일본은 당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철수하고 특히 사드 문제 이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잠이 우리 두 자릿수에서 0%까지 떨어지는 등 정말 제대로 된 경제 보복을 당했죠. 아마 미국이 살 배치에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 더 강해진 상황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관세 보복을 크게 당하고 있죠. 일본은 이렇게 되면 정말 중국에게 우리나라 사도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경제 보복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하튼 중국에 한번 마음 먹고 일본을 제목처럼 탈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